지금 소개받은 송혜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그렇게 어려운 시간은 아닙니다. 와인 드시면서 편하게 이제 즐기시면 되는 시간이고, 미국에 유명했던 그런 스타들이, 이제 비오는 스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삶과 죽음, 그리고 세금을 통해 가지고, 과연 우리는 어떤 것들을 갖다 볼 수 있는지 편하게 이제 보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14명 정도의 그런 스타를 소개해 드릴 텐데, 여기는 뮤직 스타도 있고요, 무비 스타도 있습니다. 한번 아시는 분들은 또 그 스타에 대해서 조금 더 새로운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 퀸의 프레디 머큐리입니다. 프레디 머큐리는 1987년도에 HIV 바이러스가 발생이 됐어요. 1991년도에 45세 나이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에이즈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죠. 그래서 본인이 사망할 걸 알았던 걸까요? 상속세 준비를 잘 해놨어요. 런던의 대저택을 포함한 약 6천만 달러의 자산 중에 25%는 부모님에게, 25%는 여동생에게, 그리고 50%는 영원한 연인이었죠. 메리 오스틴에게 상속을 합니다. 부모님이 사망을 해도 그 25%를 메리 오스틴이 받을 수 있도록 유언 대용 신탁을 다 해놨었어요. 재밌는 거는 양성애자였습니다. 프레디 머큐리는 사망을 할 때 짐 허튼이라는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거기에 약 50만 파운드, 약 7억 원 정도 상속을 했는데, 이 메리 오스틴에게 부탁을 하죠. 런던의 주택에 살고 있으니까 계속 살게 해달라. 그런데 프레디 머큐리가 사망하자마자 메리 오스틴은 바로 짐 허튼을 쫓아내버립니다. 아마 질투가 있었던 걸까요?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 보셨죠?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7,500만 달러의 로열티를 메리 오스틴이 받았습니다. 그만큼 프레디 머큐리는 엄청난 사랑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죽을 날을 알고 있다고 하면은 상속 준비가 쉽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그런 사례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분은 프레디 머큐리보다 더 유명한 분이에요. 전 세계 팝의 황제입니다. 누굴까요? 마이클 잭슨입니다. 마이클 잭슨은 2009년도에 50세 나이로 사망을 했어요. 자녀가 3명 있었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전체 자산이 약 1,300억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 안에 금융도 있고 부동산도 있죠. 재밌는 일화는 뭐냐면 금융과 부동산 중에 이 아이들을 좋아해서 네버랜드라는 목장을 1억 달러 주고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매각할 때는 2,200만 달러에 매각했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부동산 투자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이 마이클 잭슨의 자산은 금융과 부동산뿐만 아니겠죠.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음악입니다. 미국에서는 여기 나와 있던 사례들, 데이비드 보이라든지 스팅, 브루스 스프링스틴, 저스틴 비버까지 자기 음악을 갖다가 소니라든지 이런 회사에 매각을 하고 있어요. 적게는 1억 달러에서 많게는 5억 달러까지 매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 저스틴 비버도 올해 2억 달러의 자기 음악을 팔았더라고요. 마이클 잭슨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약 9억 달러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근데 전 세계적으로 마이클 잭슨보다 딱 한 그룹이 이 음악적인 가치가 높은 그룹이 있어요. 영국 출신의 비틀즈입니다. 네. 비틀즈는 약 10억 달러 이상의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마이클 잭슨과 비틀즈의 폴 맥카트니가 되게 친했던 사이라고 해요. 굉장히 친했었고 1981년도에 마이클 잭슨이 런던에 폴 맥카트니를 만나러 놀러 갑니다. 그래서 폴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던 중에 내가 좀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폴, 근데 이 돈을 어디다 투자를 할까? 그랬더니 폴 맥카트니가 음악에다 투자를 해봐라. 앞으로 굉장히 돈도 많이 벌 거고 그리고 캐시플로우도 굉장히 좋을 거다 얘기를 합니다. 비틀즈 음악을 폴 당신은 갖고 있느냐? 나도 비틀즈 음악을 갖고 있지 않다 얘기를 해요. 마이클 잭슨이 농담으로 비틀즈 음악을 내가 꼭 소유하겠다 하고 헤어집니다. 근데 실제로 1985년도에 호주 기업이 보유했던 음악 저작권 4,000곡 중에 250곡이 비틀즈 노래였어요. 이거를 폴 맥카트니에게 4천만 달러에 사라고 인수 제안을 합니다. 그 당시 4천만 달러면 500억 원이 넘는 돈인데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런데 너무 비싸다고 거절했어요. 이 얘기를 들었던 마이클 잭슨이 바로 가서 4,750만 달러에 바로 그 비틀즈 음악을 삽니다. 이걸 알았던 폴 맥카트니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굉장히 분노를 했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둘이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음악적인 자산이 많았던 마이클 잭슨을 미국 IRS 국세청에서 가만뒀을까요? 가만두지 않았죠. 무려 사망하고 나서 7억 달러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자, 그런데
마이클 잭슨 정도 되면 주위에 변호사들, 회계사들 엄청난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공방이 약 7년 동안 재판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415만 달러의 세금만 납부를 했는데 이 과정 속에 미국에서는 변호사만 돈을 벌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무관리인들이 주위에 누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의 H은행에 가면요. 마이클 잭슨, 미국 이제 리빙 트러스트라는 신탁 제도가 많이 있죠. 우리나라도 되게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300억 원의 상속을 굉장히 잘했다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H은행에서. 그래서 유언 대용 신탁을 많이 활용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까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이클 잭슨 사망하고 나서 이 6억 달러, 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사망하고 나서도요. 3년 동안은 자녀들한테 돈이 한 푼도 못 갔어요. 이 펀딩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대출을 받아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사소한 부분들을 갖다가 그 수많은 변호사들이 제대로 못 해놨던 거죠. 마이클 잭슨이 이런 걸 알았으면 미리 상속 준비를 잘 했을 텐데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팝의 왕자를 한번 봤는데요. 팝의 디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휘트니 휴스턴입니다. 1990년대 이제 1992년도에 보디가드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가 겨울에 나왔었어요. 제 기억에는 종로 예전에 1990년대 종로를 기억하십니까? 거기 이제 불법 카세트 테이프 음악이 이렇게 노점에서 많이 흘러나오는데 그때 크리스마스 캐롤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 I'll Always Love You가 계속적으로 나왔었습니다. 자, 이랬던 휘트니 휴스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2012년도에 욕조에서 48세 나이로 사망을 했어요. 자산이 약 4천만 달러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안타까운 거는 5년 뒤에 이 딸이 있었어요. 딸도 똑같이 욕조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자, 휘트니 휴스턴은 19년 전에, 사망하기 19년 전에 유언장을 다 작성을 해놨습니다. 20대부터 30대까지 단계적으로 자녀한테 돈이 갈 수 있게끔 해놨는데 자녀가 사망을 한 거예요. 다들 아시겠지만 휘트니 휴스턴의 남편은 바비 브라운이었죠. 물론 이 바비 브라운이 좀 문제가 좀 많이 있었죠. 하지만 휘트니 휴스턴도 뭐 둘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약물이나 이런 것도 남편 때문에 좀 많이 했었고 이 자산이 바비 브라운한테도 갈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다행히 유언장을 작성할 때 30세 이전에 내 딸이 사망을 하면은 부모님과 오빠한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언장을 작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바비 브라운한테는 가지는 않았어요. 이 자산이. 그래서 이제 미국 사이트를 들어가면 이런 사례들을 가지고 유언 신탁을 많이 해놔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안타깝지만 그래도 다행히 바비 브라운한테 가지 않은 게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3명의 스타를 봤는데 이제 두 명의 음악가를 더 볼 거예요. 자, 미국에는요 27 years old 클럽이라는 게 있습니다. 27살 때 사망한 유명한 스타들이 있어요. 그 중에 2명을 볼 건데 한 분은 물론 이제 미국은 아닙니다만 뭐 짐 모리슨이나 아니면 이제 90년대에 혹시 그 락 음악을 좋아하셨으면 너바나라는 그룹의 커트 코베인 이런 사람들이 27살 때 사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볼 사람은 영국 출신의 세계적인 싱어송라이터예요. 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지금 세계적인 팝스타 중에 여자 가수 중에 가장 유명한 가수가 영국 출신이 있죠. 혹시 누굴까요? 아델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델이 이 가수의 음악을 듣고 1집 앨범을 완성할 정도로 굉장히 존경심을 표했던 가수예요. 바로 에이미 와인하우스입니다. 27살 때 사망을 했고요. 2008년도에 백투 더 블랙이라는 앨범으로 그 당시에 영국에서 가장 많이 앨범을 팔았었어요. 그리고 이 장면이 뭐냐면 미국에는 이제 3대 뮤직 어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라는 게 있고요. 이건 대중성이 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BTS도 상을 많이 받았죠. 하나는 빌보드, 우리가 알고 있는. 자, 세 번째로 가장 권위 있는 음악 시상식이 뭘까요? 그래미 시상식입니다. 여기는 그래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보수적이죠. 그리고 미국 사람이 아닌 사람들 상을 잘 안 주고 흑인 쪽에도 좀 안 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에이미 와인하우스가 이 당시에 5개 부문의 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장면은요, 미국이 가지를 못했어요. 왜 못 갔냐면 약물이나 이런 것 때문에 비자 거부를 당해가지고 영국에서 이렇게 찍었던 그런 공연을 해서 위성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전 세계 이제 여성 싱어송라이터 중에 VH1에 선정한 약 26위 정도에 오를 정도로 굉장한 가수였죠. 문제는 근데 바로 남자친구였죠. 결혼을 했습니다. 가수였어요. 하지만 파혼을 했죠. 마약에 약물에 굉장히 사건 사고가 많았었어요. 남편이. 영국 법은요,
이혼을 하더라도 만약에 에이미 와인하우스가 사망을 하면 전 배우자한테 돈이 가게 돼 있대요. 그래가지고 에이미 와인하우스는 이혼하고 나서 27살 되기 전에 철두철미하게 상속 계획을 세웁니다. 자기 돈이 절대 남편한테 가지 않도록 다 만들어 놨어요. 에이미 와인하우스도 본인이 죽을 걸 알았던 걸까요? 그래서 다행히 가족들에게 1600만 달러의 자산이 상속이 됐습니다. 되게 안타깝지만 어쨌든 상속이 그래도 잘 된 케이스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소개해드리는 분들 혹시 잘 모르시면 꼭 한번 음악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쉬는 시간 중간중간에 여기 나왔던 분들의 음악이 나와요. 한번 그때 보시고, 아, 저분이 에이미 와인하우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스타는 27살 때 사망했던 남자 스타를 보여드릴게요. 전 세계적으로 롤링스톤즈에서 항상 1위로 꼽는 그런 기타리스트가 있습니다. 바로 지미 앤드릭스죠. 1960년대에 사망을 했어요. 이게 롤링스톤즈에서 2015년도에 뽑았던 기타리스트 1, 2, 3인데 2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티얼스 인 헤븐의 에릭 클리턴입니다. 3위는 영국 출신의 레드 제플린이라는 전설적인 그룹이죠. 거기에 지미 페이지라는 기타리스트예요. 보통 이 세 명을 갖다가 가장 유명했던 3대 기타리스트라고 하는데 과연 지미 앤드릭스가 얼마나 기타를 잘 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장면은요, 1969년도에 올드스타 페스티벌 때 약 40만 명 앞에서 공연을 했던 거예요. 잘 보시면 이게 미국 국가를 변주한 건데요. 저 기타가 튜너가 아래로 가 있죠. 원래는 왼손잡이인 지미 앤드릭스는 오른손잡이 기타로 연습을 했어요. 어릴 때 가난해서 그랬던 거죠.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장면인데 재밌는 거는 이 기타가요. 1998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창업자였던 폴 앨런에게 약 180만 달러에 팔렸다고 합니다. 근데 1998년도면은 분당의 50평 아파트가 1억 5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20억 원이 넘는 돈에 낙찰이 된 거죠. 참고로 역대 기타 중에 가장 비싸게 낙찰했던 기타는요. 너바나의 커트 코베인의 기타가 약 600만 달러에 80억 정도에 낙찰이 됐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아시아에도 이렇게 기타 리스트를 꿈꿨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접니다. 네. 저 맞습니다. 자, 이 사진은요, 제가 6월 달에 미국 가서 강연을 한 번 했어요. 그 내시빌이라고 하는 음악 도시인데요. 거기는 이제 엘비스 프레슬리가 멤피스에 있는 것은 한 2시간 거리인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뮤지엄이 있는데, 이 안에 그 지미 앤드릭스만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도 있고, 옷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분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사진을 찍혀서 저랑 계속 강연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초상권비를 못 들었는데, 죄송하긴 한데요. 어쨌든, 자, 이만큼 지미 앤드릭스는 굉장히 유명했던 가수예요. 기타리스트입니다. 가수 겸 기타리스트죠. 지미 앤드릭스가 사망을 했을 때 실제로 얼마나 이 유명했던 스타들이 많이 왔냐면, 죄송합니다. 제 사진을 왜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계속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미 앤드릭스가 사망을 했을 때, 이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음악가들이 와서 춤을 했는데, 그 중에 아마 재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일스 데이비스라는 유명한 재즈 음악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까지 왔다고 하니까, 락기반의 이런 지미 앤드릭스가 얼마나 유명했던 기타리스트인지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27살 때 사망을 했어요. 상속설계 준비를 이때 해놨을까요? 예전에? 못 해놨겠죠. 아버지가 있었고요. 네. 아버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남동생 리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온하고는 굉장히 친했었어요. 리온은 음악을 했던 그런 친구고요. 18년 연하의 이복 동생 제이니가 있었습니다. 사망을 하게 되면 워싱턴주는 아버지한테 재산이 다 간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나중에 제이니와 지미 앤드릭스의 그런 앨범을 많이 발표를 해요. 네, 이렇게 컴플레이션 앨범이라고 그러죠. 위에 있는 이제 영화를 보시면 미국에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한 걸 제가 따온 건데 과연 아버지와 제이니가 지미 앤드릭스를 명예롭게 했느냐. 왜냐하면 이런 짜깁기 앨범들을 많이 발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걸 보니까 우리나라 김광석 씨가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런 앨범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5천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사망을 해요. 사망을 하고 제이니한테 모든 자산이 상속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남동생 리온은 한 푼도 받지 못했어요. 나중에 소송을 걸죠. 3년 동안 소송을 해가지고 초상권 정도만 가져왔고요.
그리고 나머지 아직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만약 지미 헨드릭스가 이런 사실을 알았다고 하면 사랑하는 남동생한테 자산을 줬었겠죠. 그런 것들을 못 해놨던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제가 팝스타들을 한번 봤는데 이제 무비스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대에 가장 섹시했던 그런 배우가 누굴까요? 맞습니다. 지금 누가 네, 역시 마릴린 monroe 맞습니다. 이 마릴린 monroe가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지하철 환풍구에서 올라오는 이 부분이 7년 만에 외출이라는 영화인데 역사상 가장 또 유명한 그런 장면이기도 하죠. 마릴린 monroe도 굉장히 불우한 삶을 살았어요. 양부모가 11명이었습니다. 네, 근데 재밌는 거는 결혼을 빨리 했어요. 왜 빨리 했냐면 양부모가 주에서 주로 이사를 가면은 미성년자 때 따라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보육원에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일찍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결혼을 총 3번을 했죠. 자, 두 번째로 결혼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존 디마지오라고 하는 이런 혹시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56게임 연속 안타로 아직까지 기록이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끔 이제 메이저리그나 이런 야구 기사를 보시면 추신수, 뭐 예전에 이치로, 뭐 김하성 30게임 연속 안타 이런 게 나왔을 때 최고 기록이 나오죠. 이 존 디마지오의 56게임 연속 안타입니다. 1944년도에 기록을 뉴욕 양키스에서 세웠고요. 51년도에 명예의 전당에 헌액이 됐습니다. 자, 둘이 결혼을 했어요. 마릴린 monroe하고 존 디마지오하고 세계 커플이었죠.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오늘 이 시스템이 네. 자, 결혼 이제 일본에 신혼여행을 간 거예요. 그런데 이때 가서 좀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존 디마지오는 굉장히 야구 스타인데 이 사람이 일본 가도 인기가 많을 줄 알았는데 마릴린 monroe한테만 관심이 다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질투를 합니다. 이때도 뭔 일이 있었냐면 한국전쟁이 있었죠. 195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이때 마릴린 monroe가 한국에 와요. 그래서 이런 뭐 평택이라든지 이런 데 10군데를 돌아가면서 공연을 합니다. 근데 마릴린 monroe 입장에서는 이때 무대 공포증이 많이 없어졌다고 그래요. 이때 가서 군인들한테 인기를 많이 끄니까 저 디마지오가 굉장히 질투를 많이 하고 9개월 만에 이혼을 합니다. 네. 그런데 나중에 36살 때 이 마릴린 monroe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을 했잖아요. 근데 이 존 디마지오가 그 무덤에 일주일에 2번씩 장미를 들고 가서 20년 동안 갔대요. 18,000송이를 갖다가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84세까지 혼자 살았답니다. 마릴린 monroe를 그리면서. 죽기 전에 그랬대요. 이제야 monroe를 만날 수 있겠구나. 살아있을 때 잘하지. 참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마릴린 monroe는 자산을 갖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 모았겠죠? 지금까지로 700만 달러의 자산을 모았는데 이 자산을 유언신탁을 해놨어요. 자기 연기 코치한테 75%, 그리고 물리치료사한테 25%를 해놨습니다. 또 문제는 뭐냐면 이 스트라스버그라고 하는 이 물리치료사가 이 연기 코치가 나중에 재혼을 해요. 그리고 사망을 하죠. 그래서 안나라는 여자한테 마릴린 monroe의 자산이 다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법인으로 한 3천만 달러에 매각을 하는데 마릴린 monroe 입장에서는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자기 돈이 다 간 거죠. 그래서 차라리 오드리 헵번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뭐 기부를 하거나 이랬으면 더 좋았을 테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네. 네. 자,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가수는, 가수가 아니라 이제 배우는요, 바로 나왔네요. 2014년도에 사망을 했던 로빈 윌리엄스입니다. 자, 이 로빈 윌리엄스는 희극 배우였어요. 스탠드업 코미디언 출신이었는데, 이 모패민드라고 하는 이런 시트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해피데이즈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외계인으로 나와서 인기를 끌어서, 이게 나중에 스피노프 버전으로 굉장히 인기를 끌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1973년도부터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분 누군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크리스토퍼 리브죠. 낙마사고로 불구가 됐던. 둘이 굉장히 친했던 사이고요. 나중에 이제 이 히스토리를 한번 보게 되면 크리스토퍼 리브가 이제 병원에 있을 때, 약간 우스꽝스러운 복장을 하고, 이 친구를 갖다 위로해주러 많이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둘이 굉장히 각별했던 이런 사이였습니다. 자, 이런 스탠드업 코미디언 출신의 로빈 윌리엄스가 영화도 많이 찍었죠. 이거는, 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요걸로 좀 해볼게요. 네, 이제 되네요. 네. 굿모닝 비엔남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여기는 이제 이 라디오 DJ로 실제로 이 베트남의 그런 걸 이제 다른 영화인데 골든글로브 나무주연상을 받죠. 이 영화도 아십니까? 네, 죽은 시인의 사회죠. 아직도 지금 봐도 굉장히 좋은 영화인데 혹시 젊으신 분들 중에 영화를 못 보셨으면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2014년도에 로빈 윌리엄스가 사망을 하고 나서 이렇게 오마주를 하죠. 이 지미 펠런 쇼의 토크쇼 진행자죠. 이 사람이 자기 무대에 올라와서 이렇게 똑같은 장면을 오마주를 합니다. 알라딘이라는 영화에서 지니 역할을 맡아가지고 노래도 하고 이렇게 연기도 했어요. 자, 재밌는 거는 지금은 이제 헐리우드 디즈니 영화 중에는
대부분 보시게 되면은 성우가 아니라 이 배우들이 많이 하죠. 이 전까지만 해도 알라딘 찍기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 다 이 성우들이 했었어요. 근데 로빈 윌리엄스가 이때 노래도 하고 이렇게 연기도 하면서 이때 이후부터는 이제 배우들이 맡았다고 합니다. 이런 영화도 찍었었고요. 미세스 다운파이어 여장하라고 찍었었죠.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이제 영화는 굿디런팅입니다. 여기 맷 데이먼은 이제 리지 시절이죠. 여기 이제 맷 데이먼하고 벤 애플렉이 이제 같이 친구로 나오는데 아주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이 장면도 유명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한번 꼭 보시길 바라고요. 자, 로빈 윌리엄스는 마지막에 찍었던 드라마가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본인이 장기를 하나도 발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희귀병에 걸렸었죠. 말을 못하고 생각하는 뇌하고 이게 따로 놀게 되는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2014년도에 사망을 합니다. 자살을 하죠. 그래서 상속 설계를 잘 해놔요. 세 번째 부인이 있었고 자녀가 3명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주냐면 이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파밸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여기에 있는 이 주택은 자녀들한테 상속을 하고요. 그리고 이 티브론이라고 샌프란시스코 위에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지역이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주택은 이 배우자한테 이렇게 상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나눠졌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왜 로빈 윌리엄스가 예전에 살면서 받았던 아카데미 트로피라든지 예를 들어서 옷이라든지 시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중에 소송이 걸려요. 이 티브론 집에 그런 하나의 방에 이런 게 있던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갖고 와야 되겠다. 소송을 걸고 이 배우자는 아니다. 그건 내 거다. 이렇게 해서 소송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개인 유형자산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미국에는 이제 이런 것도 아주 디테일하게 다 해놔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사소한 것들도 다 상속을 갖다 잘 해놔야 된다. 이런 교훈을 저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여드릴 스타는 약간 젊은 스타예요. 다들 누군지 아시겠죠? 히스레저와 포로커입니다. 네, 두 명을 같이 넣었는데 먼저 히스레저를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영화인데 이 브로크백 마운틴이라는 영화가 있죠. 이게 동성애 영화가 아니라 사랑 영화입니다. 꼭 한번 보시면 이것도 아주 아름다운 이안 감독 영화죠. 새끼를 만들었던 새끼와 와우 장면 만들었던 감독의 영화고 아카데미 감독상을 받습니다. 근데 이 히스레저가 가장 유명한 영화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배트맨 3부작이죠. 다크나이트입니다. 다크나이트의 이 장면이 이 폭파 장면인데 실제로 이 크리스토퍼 놀란은 CG를 쓰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폭파되는데 한 번에 이걸 찍어야 됩니다. 근데 정말 무표정하게 한 방에 이걸 아주 멋있게 완성을 시키죠. 지금 이제 극장에서 또 재개봉한 것 같아요. 한번 꼭 보시길 바라고. 자, 그런데 이 다크나이트가 전 세계적으로 성공을 하고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레저는 어쩔 수 없이 그거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을 했기 때문이죠. 죽고 나서 그게 유명해졌어요. 히스레저는 딸이 있었습니다. 딸이 있었고 이 배우자가 있었어요. 미셸 윌리엄스라고 아까 그 브로크백 마운틴에 나왔던 배우입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딸을 낳는데 사망하고 나서 다행히 결과적으로는 딸한테 자기 재산이 다 상속이 됐어요. 그래도 잘된 케이스죠. 그래서 미셸 윌리엄스하고 이게 어릴 때 모습이고 이게 좀 컸을 때입니다. 히스레저 얼굴이 그대로 있습니다.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로커인데요. 포로커는 이 자동차 사고로 사망을 했죠. 우리가 이제 분노의 질주라는 영화로 이제 되게 유명한 배우입니다. 이 패스트 앤 퓨리어스 이 세븐에서 사망을 했는데 이 영화는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이제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헤어질 때. 이 포로커는 여자친구가 있어요. 7년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못했어요. 결혼하지 않고 약혼까지만 하고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자녀한테 자산이 다 가긴 했는데 7년 만났던 여자친구한테는 한 푼도 못 갔습니다. 죽고 나서 굉장히 안타까웠겠죠. 그래서 혼인신고를 못 해가지고 어쨌든 여자친구한테는 그런 자산이 상속이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다 한 명 더 소개해 드릴 건데 2014년도에 또 사망을 했던 그런 배우입니다. 아마 얼굴 보면 아실 거예요. 필립 세이머 호프만이라는 배우죠. 굉장히 유명했던 배우죠. 이 장면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미션 임파서블 3에 나오는 그런 장면이죠. 그렇죠? 네.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 중에 이 3가 굉장히 아주 재밌는 영화입니다.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카푸켓이라는 영화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도 받았습니다. 머니볼이라는 영화도 나왔고요. 브래드 피트랑. 그리고 헝거게임 모킹제이라는 이런 영화도 나왔었죠. 자, 이 필립 세이머 호프만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쁜 자녀들이. 그리고 오든이라고 하는 배우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아요, 포로커랑. 여기는 유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세금을 갖다가 무려 한 150억 가까이 냈습니다.
왜 그랬냐면 같이 살면서 혼인신고를 안 했어요. 배우자랑.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도 되게 얘기를 많이 하는 그런 배우 중에 한 명입니다. 혼인신고를 하고 배우자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해서 안 내도 될 세금 3,500만 달러의 자산 중에 안 내도 될 세금을 갖다가 내게 된 거죠. 자, 이제 스포츠 스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사망을 했는데 이 농구 스타입니다. 가족을 사랑했던 바로 코비 브라이언트라는 스포츠 스타죠. 경비행기로 사망을 했었죠. 근데 코비 브라이언트가 되게 유명한 거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지 않고 바로 프로에 뛰어들었어요. 이런 NBA 스타가 많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최초처럼 해서 여러 가지 업적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한 탑 10 안에 드는 그런 농구 스타였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많았고 가족들을 사랑을 했는데 배우자가 굉장히 어린 배우자였습니다. 16살 연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부모님이 반대를 해서 배우자하고 어머니하고 사이가 되게 안 좋았었어요. 근데 이 안에 13살 딸이 사망을 했죠, 같이, 지안이가. 그런데 이 유언 대원 신탁을 잘 해놨습니다. 근데 막내 딸을 빼놨던 거예요. 그래서 7개월 된 딸을 나중에 신탁에 올라가 있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신탁에다가 나중에 다 넣어서 이렇게 상속이 되게끔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상속이 하나도 안 됐대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찾아보니까 엊그제 다시 보니까 둘이 합의를 했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계속 소송이 있었어요. 반에서 배우자하고 어머니하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자, 이 다음에는 제가 이분을 별로 안 넣고 싶었는데 그냥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 CNN의 토크쇼의 제왕인데요. 레리 킹이라고 이 사람은 7명의 여자와 8번 결혼을 했어요. 굉장히 별로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마지막에 이제 5자녀의 이제 아버지인데요. 마지막에 이 레리 킹, 이 배우자가 있었죠. 이 수잔인데, 션 있죠. 근데 이때 별거 중이었고 이 소송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이 자산을 갖다 주기 싫어가지고 본인이 유언장을 고쳐요. 홀로그램 유언장을. 그게 인정이 됐을까요? 당연히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자녀와 이 배우자는 지금도 소송 중이라고 합니다. 네. 코로나로 사망했어요. 얼마 전에 87세 나이로. 네. 이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본인을 고치는 게 아니라 공증을 좀 받는 게 좋겠죠. 네. 이 다음에는 이분은 넷플릭스에 이제 다큐멘터리로 나와 있어요. 이분은 이 모델인데 게스 모델로 되게 유명한 분입니다. 안나 니콜 스미스라고 그래서 혹시 이제 얼굴은 보셨을 수 있는데 저는 처음에 이제 이분을 봤을 때 약간 좀 꽃뱀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어릴 때 텍사주에서 1967년도에 이제 태어났는데 되게 가난했어요. 그래서 15살 때 고등학교 중퇴를 하고 이 술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종업원을 만나서 결혼을 해요. 그래서 그때 아이를 출산합니다. 18세 때. 근데 그때부터 모델 일이라든지 이걸 하면서 게스라든지 뭐 플레이보이즈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유명해져요. 그리고 이 스트립쇼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분이 이제 하워드 마샬이라고 1조 8천억을 갖고 있는 석유 재벌이에요. 그런데 안나 니콜 스미스한테 반한 거예요. 스트립쇼에서 이제 그걸 보다가. 그래서 가서 결혼을 하자고 계속 쫄라요. 결혼을 했을까요? 처음에는 계속 거부를 하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런 90세 다 된 노인하고 결혼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계속적인 구애를 해서 결혼을 합니다. 이렇게. 14개월 동안 결혼 생활 유지를 해요. 결혼 생활이면 행복했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당연히. 그리고 분명히 돈을 갖다 주겠다 약속을 했지만 유언장에 업데이트가 되지는 않았었어요. 사망을 합니다. 사망을 하고 당연하죠. 자녀들하고 소송을 계속 이어갑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그 후에도 이제 방송도 찍고 이 바하마라는 곳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모델이나 이런 걸 했었어요. 그런데 20살의 아들이 이 바하마에 놀러 왔어요. 굉장히 사랑했던 아들이죠. 18세 때 이제 나왔던. 그런데 오자마자 몇 개월 만에 돌연사합니다, 아들이. 그래서 이 안나 니콜 스미스가 이게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몇 개월 뒤에 같이 죽어요. 그래서 이 아들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사망을 했을까 싶습니다. 근데 바하마에서 둘째 딸을 낳았어요. 이렇게. 근데 아버지가 누군지 나오지 않았는데 사망을 하고 나서 이렇게 딸이 나타났습니다. 딸이 있습니다. 이랬더니 주위에 있는 한 40명의 그런 사람들이, 남자들이 내가 아빠다 다 나타난 거예요. 더 웃긴 건 뭐냐면 여기 백인입니까 흑인입니까? 백인인데 오제이 심슨이라고 하는 흑인 미식 축구 스타 있죠? 그 사람이 내가 아빠다. 그 사람까지 나타난 거죠. 주위에서 이제 다 DNA 검사를 해보니까 그나마 이 사진 작가가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이 친부로서 이제 친권을 행사하고 지금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안타까운 사례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되게 좋아했던 배우인데, 아시아의 배우를 한번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1990년대에 이 주윤발, 유덕화 많았지만, 제가 제일 좋아했던 배우입니다. 장국영입니다. 장국영의 천년요원 아마 이런 영화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웅무색2. 아까 이 인트로에 계속 이 영상이 나왔었죠. 그리고 왕가희 감독의 아비정전. 제가 며칠 전에 이 영화를 다시 봤는데요. 이 장면에서 이런 게 나와요. 약간 좀 오글거리긴 하는데 90년대 홍콩 감성으로 사실 중국은 지금 이런 영화 절대 못 만들 겁니다. 이제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제 만들었는데 여기 이제 바람둥이입니다. 아비가 이제 매표소에 일하는 장만왕한테 가서 딱 보고 이제 작업을 하죠. 오늘 당신은 밤에 내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고 가요. 다음날 옵니다. 근데 장만왕이 얘기해요. 꿈에 당신이 안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장국이 뭐라고 그러냐면 당연하지 당신은 내 생각하느라고 밤새 잠을 못 잤을 테니까. 이렇게 아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장만옥은 사랑에 빠져요. 정말 그 당시 감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감성이죠. 이런 첸카이거 감독의 태양별이라는 영화도 있고요. 이런 영화들 혹시 젊으신 분들 못 보셨으면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 분장을 보시면 약간 여장 같죠? 그리고 왕가희 감독의 해피투게더라는 영화입니다. 여기도 이 동성애로 나옵니다. 여기 양조이하고. 자, 이런 영화를 찍으면서 이때부터 홍콩의 이 파파라치나 언론들이 프레임을 씌우기 시작해요. 장국영은 동성애자다 라는 프레임을 계속 씌웁니다. 여기 이제 당학덕이라고 가장 친했던 친구이자 매니저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 이 장면들이 이제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프레임을 씌우냐면 이게 장국영이 공연을 했던 거예요. 이 공연을 할 때 어머니도 오셨고 가장 친한 친구 당학덕도 왔어요. 그런데 둘 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근데 언론에서는 어머니를 딱 빼요. 여기만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것만 딱 내보내요. 동성애자다 얘기를 하죠. 이 사진은 뭐냐면 또 이제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너무 파파라치가 따라붙으니까 장국영이 이걸 피하려고 손잡고 가는 장면이에요. 이거 화가 났죠? 그런데 둘이 손잡고 간다. 사랑하는 사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장면들을 하면서 장국영을 커밍아웃을 했다고. 그 당시만 해도 2003년이니까 2002년이니까 굉장히 좀 동성애에 대한 게 지금이랑 또 다르죠. 20년 전이니까요. 장국영이 굉장히 이 언론을 갖다 피해 다니다가 캐나다로 가기도 하고 다시 이제 홍콩에 와서 공연을 해요. 자, 이 공연은 잘 보시면 약간 여장하고 이 복장이 좀 예사롭지 않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이 디자이너가 마돈나를 디자인해줬던 세계적인 디자이너래요. 그래서 아시아권 스타들은 안 해줬는데 장국영만 유일하게 이걸 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나오니까 또 언론에서는 동성애자다. 굉장히 힘들게 하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이제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사망할 때 언론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더 이상 그러니까 동성애자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할 자신이 없다 하고 죽었다고 뛰어내렸다고 나와요. 근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본인이 뛰어내는 건 맞지만 동성애 때문에 뛰어내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460억 정도의 자산이 있었고요. 자살하기 전에 절반은 남자친구 당학덕에게 줬고 절반은 어머니한테 상속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장국영의 사례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봤어요. 제가 오늘 이제 음향과 이 시스템 때문에 살짝 이게 좀 중간에 끊겼는데 첫 번째 시간은 좀 편하게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많았던 이런 셀럽들의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상속이라든지 이런 준비를 잘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실제 사례도 나오니까요. 앞으로 남은 시간 편하게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